우리 PD님 10년 뒤에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실 거죠? 네. 이민 안 가실 거죠? 네. 네, 대한민국에 10년을 이상 거주한다 이러면 지금부터라도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재건축의 연한인 30년이 도래함으로써 될 수밖에 없는 주택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재건축 재개발이 오세훈이 밀고 윤석열이 끌고 있다. 서울 전체의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눌려져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또 풍선처럼 올라가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특정 상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들어보니까 재건축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니까 입지 자체가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목동 가도 좋고 상계동 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체의 입지에 제가 지금 30년 돼서 되는데 내가 지금 25년 차란 말이에요. 5년 뒤 나도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덩달아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모든 아파트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정책적인 걸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님하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호재죠. 이 제초한 많이 올라도 다 가져가잖아요. 네, 딱 한 줄로 정리하셨습니다. PD님이 많이 올라서 많이 가져간다. 이중과세였다. 삼중과세.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매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는데 이거는 팔지도 않고도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계속되면은 진행 속도가 늦어지게 되거든요. 일례로 지금 반포주공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1, 2, 4주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3주구가 있거든요. 1, 2, 4주구는 유예하는 기간 내에 어떻게든 빨리 해가지고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치동에 있는 대치 쌍용 아파트가 있는데 초과이익 환수제가 나오니까 이거 못하겠다. 정지되어 있는 조합도 있고요. 개선을 하는 방식이 면제해주는 대상을 확대를 하거나 아예 법을 폐지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고요. 방법론적에서 조금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했는데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 금액을 유예하겠다. 아니면 매도 시 하겠다. 어떤 일정 기간 안에 조합 설립한 데는 면제해 주겠다. 아니면 초과 이익 환수니까 이익이 나는 부분을 계산을 하잖아요. 비용을 더 커다랗게 잡아주면 또 초과 이익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건축의 속도를 빨리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 안전진단을 받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재건축을 할 때. 네. 그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것도 그것도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완화한다라는 거죠. 구조 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요. 주거 환경이라든지 설비 노후도를 이제 높이면서 비중을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죠. 안전진단을 해달라는 비용은요, 주민이 내야 되는 겁니다. 가구당 30만 원씩 내자 하면서 이런 걸 진행하는데 떨어지면 또 해야 되고 그거보다는 한 번에 붙자 이런 단지들이 많아지겠죠. 확실히 시작하게 되는 아파트들도 네, 많아지죠. 5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이 없습니다. 실례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같은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목동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멘트로 똑같은 철근으로 졌는데 6단지는 통과되고 다른 단지는 통과되지 않았다는 거죠. 못 하나를 뺐나? 그 정도로 조금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완화가 된다면 목동 아파트라든지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출발선상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갈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야 재개발이나 되면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속도를 늦추자니 너무 지체되어 있었고 그렇지만 가격은 오를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건 돼. 그런데 새 아파트 자격은 안 줘. 이런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재건축을 사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투기가율 지분의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가 그렇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이후부터 사고 파는 게 안 됩니다. 새 아파트 될 때까지요. 엄청 긴 시간인데요. 그것을 더 앞당긴다라는 거예요. 뭐 안전진단까지 간다. 그렇게 된다면 단기간에 수요가 차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못 사게 해버리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다고 하면은 근데 또 어떤 일정 기간 못 하니까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차피 갈 거면 이제 조합원들이 또 열심히 가고 그걸 감안해서 이제 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막아놓을 수는 없고요. 예외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10년 보유, 5년 거주했던 물건이라든지 3년 동안 사업이 지체되거나 이러면은 또 팔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안 되지는 않고요. 지금 잠실주공 5단지 살 수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예외 조건에 있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사업 시행 인가가 3년 동안 나지 않을 때는 너무 지체될 때는 사업 시행까지 또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잠실주공 5단지 못 삽니다. 그렇게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업 시행 인가가 날 때이죠. 그러면 계속 못 사나? 아니죠. 또 사업 시행 인가 이후 3년 동안 또 관리 처분이 안 나면 그 기간에 또 사고 파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포주공 1단지가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사고 파는 게 가능했어요. 딱 10일 동안. 그 이유는 뭐냐면 사업시 인가 나고 나서 3년 뒤 관리처분 인가 이 사이였거든요. 그런 기간은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기간이 또 있으니까 그렇지만 완전 전체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 줄겠죠. 구독, 좋아요. 빨리 진행되는 곳들의 특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요소는 지자체. 열심히 하는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광, 안수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성남, 광명, 안양,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밀어주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은 10% 정도 더 용적률을 상향해 주겠다.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주거정비 지수에 맞춰야지 또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폐지하고 지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그 주민의 의지이거든요. 조합장님이 또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좀 늦게 가는 건 대장이 조금 늦게 갑니다. 너무 주목을 받았다고 할까요? 뉴타운 중에서 1차, 2차, 3차 이게 뉴타운 같은 경우에 잘 지정이 됐는데 가장 늦게 들어가는 게 노량진 뉴타운은 아직까지 입주한 아파트가 없고요. 한남 뉴타운도 너무너무 늦게 갔죠. 너무너무 주목받는 애들은 늦게 갑니다. 그리고 그 뉴타운 안에서도 대장은 더 늦어요. 그러니까 노량진 1구역은 더 늦고요. 한남 5구역은 더 늦어요. 우리는 더 수익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청약할 때도 B급 전략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도 좀 B급으로 조금 가야 된다. 너무 주목받는 애들은 좀 피하라. 1부 좀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또 막 잘하는 사람들의 DNA 같은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계산. 제 책에서도 계산법을 해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은 되게 잘 알아듣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수학 강사더라고요. 두 번째는 상상력입니다. 빨간머리 앤처럼 벚꽃이 안 피는데도 벚꽃이 보이고 꽃밭이 보이고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가면 되게 우울해요. 특히 비 오는 날 가면 더 우울합니다. 그런데 저는 건물이 보이거든요. 새 아파트가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상상력. 그래서 기존에 입주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면 요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빨간머리인이네요. 빨간머리인도 되게 수학 잘하고 상상력 있잖아요. 걔 재개발 재건축 잘했겠다. 부자들의 시크릿 노트 안에는 재건축 단지의 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1기 신도시의 5개의 지역에 1호가 나타날 겁니다. 1호가 될 만한 곳은